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설비전공 김재윤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실무와 경험을 통해서 집약한 EPC O&M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에서 30년 기계기술팀장, 기계팀장, 기계장치실장, 설비실장, SK동력공장장 등 경험을 통해서 제 기술을 집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EPC O&M, 약자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peration, Maintenance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번에서 7번 항까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관련 내용입니다. Mechanical Engineering, Commissioning, Maintenance, Technical Service, Turnaround, Troubleshooting, Reliability Improve Management, Setup, Operation, Procedure, Developing Standard and Specification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Reliability Management는 보통 우리가 RCM, 또 RCA, 또 설비 신뢰도 향상 관리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eliability Management입니다. RCM은 FMEA를 기반으로 한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입니다. 주로 로테이팅 이퀴프먼트와 일렉트리컬 이퀴프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RBI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으로서 데미지 메커니즘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정장치와 파이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루트 코스 어널리시스입니다. 먼저 코스 앤 이펙트를 살펴보고 주로 인스트루먼테이션과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 밖에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와 메커니컬 스탠더드 앤 프로시저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내용과 엔지니어링 스탠다드 업데이트 그리고 트러블 히스토링 기록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 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플래닝, 자재, 인벤토리, PDM, Reliability Improvement Activities, 그리고 턴어라운드, 스페어 파트 관리, 그리고 Work Standard and Procedure Update와 기준, 그리고 검사, 그리고 검사 체크리스트, 그리고 모디피케이션과 임프루먼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야는 로테이팅, 그리고 고정장치, 그리고 C&I, Electrical Inspection Departmen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EPC에 대한 슈퍼비전과 퀄리티 컨트롤, 그리고 EPC에 대한 내용, 그리고 컨트랙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커미셔닝 앤 스타트업 앤 커머셜 오퍼레이션 사항이 되겠습니다. 릴라이빌리티 매니지먼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릴라이빌리티 시스템 구축과 RB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트러블 슈팅, 그리고 RCA 기법 등 다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퀄리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매니팩처러 제작, 그리고 컨스트럭션 퀄리티, 그리고 프리 커미셔닝과 커미셔닝 단계에서 품질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O&M 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O&M 서비스란 외국의 오퍼레이션과 메인테넌스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Safety and Security, 여기에는 HS 매니지먼트와 PTW, Permit to Work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시운전과 상업 생산,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확보, 안정 조업 및 자립화 정착, 그리고 효율 증대, 그리고
트러블 슈팅, 이 부분은 EPC 단계와 제작사의 문제, 그리고 운전과 정비 문제를 총망라해서 트러블 슈팅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인테넌스입니다. 유지 보수 단계 일상 정비와 턴어라운드 관련된 내용으로서 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거는 경험이 없는 오너에 대해서 OJT, 표준 절차 정립, 그리고 운영 체계, 그리고 교육 훈련, 인사 표준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성공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해외의 O&M 서비스 과정에서 주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에 임하는 그런 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과 직급에 대해서 잡 디스크리프션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 인력 배치에 대한 관련 내용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강화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션과 코퍼레이션을 관련 부서와 원활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현장 신규 공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운영하고 품질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보게 되면, 첫째, 일반 사항에 있어서 진정성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공정 안정화 및 조직 안정화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각 리더들의 리더십, 구성원들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굉장히 중점 사항으로 관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레나를 명확히 해야 업무의 중복성이나 책임이 명확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교육 훈련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틸리티 플랜트, 즉 동력 공장에 대한 경험입니다. 공장 운영을 통해서 PSM, 플랜트 어베일리비티 임프루먼트, 그다음에 안전 환경 보건 관리, 그리고 안전 운전, 그리고 플랜트 향상, 그리고 오퍼레이션 엑셀런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HSE 매니지먼트는 공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SE 매니지먼트와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그 사례는 중견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제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경영 패러다임 변화 및 국내외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 안전문화 정착, 그리고 안전경영 실행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HSE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전경영을 통한 기대 효과 및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 단계별로 주요 액티비티를 보겠습니다. 즉 EPC 단계, 커미셔닝 스타트업 단계, 커머셜 오퍼레이션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설명은 못합니다만 간략한 주요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면 EPC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퀴먼트 데이터 리뷰 등을 통한 액티비티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주로 데이터 시트 리뷰, 디테일 드로잉 리뷰, 그리고 벤더 프린트,
매뉴얼 리뷰, 그리고 크리티컬 이퀴프먼트에 대한 사양 검토, 그리고 샵 인스펙션, 그리고 코로전 맵이라고 해서 데미지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해서 코로전 맵을 검토하고 수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3D 모델 리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메인테넌스 샵 웨어하우스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커미셔닝 스타트업 단계는 메인테넌스 전략에 대한 수립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시저나 스탠다드 정립, 그리고 설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MMS 데이터 로깅이 되겠고요. 그리고 워크 프로시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랜트를 이제 핸드오버하는 그런 단계에서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커머셜 오퍼레이션 단계는 PM, PDM,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메인테넌스, 그리고 비주얼 인스펙션 체크 내용이 중심으로 해서 메인테넌스 플래닝과 스케줄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이라든지 오퍼레이터 메인테넌스에 대한 트레이닝, OJT, 그리고 CMMS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로딩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특히 이 단계는 안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HSE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8번째로는 대형 프로젝트, 즉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어떤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4개의 요소로서 세이프티, 퀄리티, 코스트,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EC나 LEC에 대한 해외 엔지니어링 컨트랙터나 국내 엔지니어링 컨트랙터에 대한 조기 선정이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4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입니다. 즉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오디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다큐멘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피드백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반영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적기 구성하는 그러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경험 인력과 외부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어떤 키팩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QC 활동입니다. LEC나 FEC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오너들이 앞으로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 하는 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QC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케줄,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대비해서 QC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메가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서 하기 때문에 조직의 단위 조직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나와 있는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8가지의 주요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혹시 국내 프로젝트든 해외 프로젝트든 또는 기존 공장이든 이러한 EPC, O&M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 30년 경험을 통한 축적과 그리고 해외 서비스 경험, 그리고 현재도 국내 또는 해외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신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